바야흐로 치맥의 계절. 공원에서 야구장에서 여름밤 노천 카페에서 즐기는 치맥은 언제나 옳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치킨과 맥주를 너무 자주 먹으면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풍이다. 음식 속 퓨린이라는 성분이 몸 안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증의 왕, 통풍에 대해 알아보자. 네, 세종대왕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또 영국의 헨리 8세 국왕을 비롯한 왕들이 앓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인데요. 왕처럼 술과 고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고 해서 황제병 혹은 귀족병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됐는데요. 건강 A to G 오늘은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지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풍은 이름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지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님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풍은 퓨린 대사의 이상으로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요산이 결정화되면서 이제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몸 안에 요산이 많이 생겨난 것들이 이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관절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요산 덩어리 주변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풍의 유병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통풍의 유병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특히 이제 통풍은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젊은 남성분들, 특히 20, 30대 남성분들에서도 이 통풍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통증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이 통풍의 통증이라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통풍은 여기 설명을 드리면 관절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리고 열감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이런 관절에 발생하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과 같은 하지의 관절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드물지만 손목이나 손가락, 팔꿈치에도 침범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증상은 없지만 피 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풍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극심한 관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 단계를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면서 병원에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발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통증이 전혀 없는 시기도 있는데 이제 이를 가늘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한 단계는 이런 만성 결절 통풍이라고 해서 이런 통풍 결절,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들이 관절 주위에 쌓이게 되는 단계를 말하고요.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관절 파괴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통풍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도 보면 꼭 남자분들이거든요. 교수님,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있어서 통풍이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통풍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풍은 요산이 우리 몸속에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산이 올라가는 원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만성 신부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모두가 요산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풍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남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통풍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런 요산의 배설을 조금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성분들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특히 폐경 전 여성에서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요.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서는 그래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요산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산은 우리 몸속에 퓨린이라는 이런 물질이 대사가 되면서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퓨린이라는 물질은 먹는 음식들, 식이 섭취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발생한 요산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거나 장과 같은 신장 외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요산이 배설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몸속에 요산이 많아지는 고요산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이 잘 배설이 되지 않거나 하면 요산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풍의 위험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풍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유발 인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통풍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준규야. 그래 잘 지내지. 니는 별일 없나? 근데 왜 동창회? 아이 백수가 그거가 많어 뭐? 지은이도 온다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알겠다. 니 지은이 온다 했대 진짜. 알았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알겠다. 야 그래 알겠다. 끊는다. 근데 희한하네. 뭐가? 내가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 황급히 그냥 끊어버리네. 에이 아니다. 뭘 황급히 끊어. 그냥 끊은 거지. 아니긴 뭘 아니고. 자기야 왜? 또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뭐 내가 뭐 허구냐 사고 치는 줄 알아. 아빠한테 전화해. 아이고 아니다. 자기야 그건 그렇고 내 카드 좀 줘봐라. 처음에 진짜 카드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진짜. 카드 맡겨놨나 없다.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줘봐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인데요. 내 1회가 갈 순 없잖아. 동창회? 아니 웬일로 동창회를 나가시려고. 백수라 가지고 부끄럽니 많이 하면서 절대로 그런 데는 안 나가는 사람이 웬일이래. 어이 그놈의 백수 또. 아니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되나? 좀 밖으로 나가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인맥도 좀 쌓고 그래야지. 잠깐만 참네. 아니 동창회 가는데 왜 카드로 옷을 살락할까? 수상 쩍네 정말. 뭐가 또 아이고 됐다 치아라 그만. 아이고 알았으면 돼. 뭐하는데? 또 담배 피러 가나? 남이사. 남이사는 누군데? 남과장도 아니고 남이사 누구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저 동창회 간 사람 있어 깜깜 무소. 나 참 그러겠죠 뭐. 만들어 나는 취해버렸어. 냄새야. 냄새.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잔 했다.
왜? 또 백수라고 막 뭐라 하더나? 아 진짜 말끝마다 백수 좀 그만해라 진짜. 당신이 맨날 내 기 죽이는 거 아이가 지금. 자기가 일 안 하면서 남 탓하고 앉았네. 그렇지. 근데 옷을 잠들었나? 아이고 나 진짜. 아휴 잠 낫겠다 정말. 깜짝이야. 왜 자기야? 자기야 왜? 발가락 왜? 아 몰라 너무 아픈다. 어디 여기. 진짜 아픈갑다. 어디 발가락? 엄지발가락 왜? 내가 봤을 때 조금만 스쳐도 아픈 거 보니까는 통풍촉이 맞다. 통풍이다. 통풍. 통풍 그래. 무슨 내가 통풍 왜 통풍 따? 아 무식하기는 여름이라고 덥다고 맨날 치킨에 맥주 그렇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통풍에 걸리지. 통풍촉이 증상 맞다니까. 맞네. 좀 아프다고 말하고. 알겠다고. 아니 아 그냥 내일 아침에 일 나가. 그러고 병원 가보든지. 아 지금 너무 늦었다. 그래도 지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이가. 에이 뭐. 아니 이렇게 아프다 하는데 지금 무슨 잠깐 뭐예요? 곰이 내려왔나? 저 멀리 산에서 곰 한 2마리 정도 내려온 것 같네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잠들죠? 야. 시끄러워 죽겠다. 근데 숭늉 맛이 나. 야 역시 해장에는 이 믹스 커피지. 잠깐만. 오빠 통풍 초기 증상 있다 아니가? 뭐가 통풍 아니랄까? 발가락 아프다며. 자고 일랄까 괜찮다. 이거 봐라. 아니다. 이 통풍을 예방할 때는 오빠 미스커피 마시지 말고 아메리카노 마셔라. 야 그거 무슨 맛을 먹노? 아 정말 무식하기는. 이게 오빠한테- 아메리카노가 통풍 예방에 좋단다. 아메리카노 좋아. 어디에 좋다? 통풍 예방에 좋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야.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어라 그냥. 무슨 뭐야 쓰자. 싫다. 받았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마렵잖아. 이뇨작용에 좋다니까. 그게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 이뇨작용 요산 수치 무식하기는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오빠한테 자꾸 무시고. 아 내 같으면 이거 끊고 그냥 아메리카노 예방된다는데 마시겠다. 아 싫다. 맛없다. 봐라 딱 맞잖아. 자기야. 맞잖아. 자기야 아빠. 자기야. 언니 누르지 마. 아 역시 믹스 커피는 원인동. 야 나 화장실 간다. 잠깐 좀 시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노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저도 얼핏 들어본 듯한 느낌은 나는데 이 문제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정답이 X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X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밥을 먹고 나서 아메리카노를 꽤 자주 마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 소변을 자주 보면 몸속 수분이 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풍 예방은커녕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아메리카노, 이뇨작용 이렇게 활발해진다. 그럴 리가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소변만 많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요산이 같이 씻겨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풍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요산의 증가인데 당연히 뭐 아메리카노나 커피를 먹으면 이 요산이 씻겨 가니까 당연히 통풍 예방에 좋지 않을까요? 저는 O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사실 이번 질문은 무승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커피라는 것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복용했을 때 요산 수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통풍 발생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커피를 하루에 거의 4잔 이상씩 마셔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피의 그런 요산을 떨어뜨리고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제 카페인 말고 다른 어떤 커피의 성분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요산에 떨어뜨리는 효과보다 그 외적으로 다른 질환이라든지 이제 미치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먹는다는 생각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굳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는 그냥 우리가 기호에 따라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통풍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병원 갔다 왔나? 병원 왜? 통풍? 야, 참 아니라니까. 그날 새벽에만 아팠지. 진짜 괜찮다. 아니라니까 잠시 잠깐 그렇지. 그거 그냥 잠깐 병원 가가지고 살짝 피만 뽑으면 확인할 수 있구만. 그거 귀찮아서 그걸 안 하나. 야, 병원 가봐라. 피만 뽑는 줄 아나. CT 찍고 그것만 하겠나 또. 별의별 검사 다 한다. 아유, 그럼 큰일 나지. 하긴 검사 몇 개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돈 왕창 수두룩 나가요. 언니. 오빠 괜찮다 하니까 놔둬요. 그냥 저렇게 살게. 소 잃고 왜 안 간 고칠래요? 에? 아니 지금 그 돈 드는 게 낫지. 나중에 돈 더 든다니까. 아 됐어요. 그때 뭐 돈 많이 든다 하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오빠 몸은 오빠가 제일 잘한다잖아요. 이혼이라니 이 사람이 진짜. 그래 이혼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뭔데? 참 희한하대. 뭐가? 자기 깨도 패턴을 바꿨더라. 내가? 그거 내 지문도 안 되고 그거 참 희한하대. 지문도 지었대. 아니 잠깐만. 이건 내 폰이거든요. 저기요. 참 희한하대. 예? 아니 저기 이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제 폰입니다. 언제 지문까지 저장을 해놨대. 그것도 당신이. 예, 이거 분명히 엄연히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 네 폰 내 폰 이거 누가 내주고 있을까요? 또 누가 사줬을까요? 자기가 내고 있지. 내가 내고 내가 사줬는데 그냥 잠시 빌려 쓴 것뿐이니 요거는 엄연히 내 거지. 그리고 사생활을 따졌나 지금? 아이, 내 진짜 언제부터 사생활을 따졌다고? 문득 번쩍. 뭐가? 그러고 보니 사생활 따지는 게 안 보자. 깨똑이 바뀐 것도 동창회를 갔다 온 그 다음 날부터네. 수상하네. 참 희한하네. 에 아니다. 뭐가 수상해? 자기는 또 뭐가 수상하다 카노 자꾸. 좋은 말로 할 때 깨똑 열어라 당장. 안 돼요. 싫어요. 안 연다 이거지? 아, 자기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내가 친구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고, 친구한테 그래. 친구가 나한테 비밀 얘기하는데 내가 그게 뭐가 되겠어? 자기가 아니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자기야 잠깐만. 동창회 지은이가 온다. 지은이 오랜만에 지은이 볼 생각하니 가슴이 떨려. 심장이 두근두근 나대지마. 나대? 심장이? 좀 희한하네. 어라 왔구나. 왔어. 원래 내가 이상형은 D컵이 지은이었는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A컵에 8살이나 많은 와이프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언니랑 결혼을 했겠지. 자기야. 맞지? 그렇지. 아니 자기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기야. 이게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우리 자기랑 또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자기야, 동창회 간다고 옷 사달라고 한 게 그래 첫사랑인 D컵의 지은이 때문이었고. 여신. 자기가 여신이라고 자기가. 나는 우리 자기가 최고예요. 우리 자기가 여신이에요. 돼지야 네가 또 필요할 때가.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언니 오빠 먼저 피 검사로 통풍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가씨 네? 제가 피 빼드릴게요. 들고 가세요 아가씨가. 병원 가기 싫어하는데. 그 피 제가 받을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어디 자기야, 피를 그게 뺄까? 아니고 어디 피를 아, 뺄까? 네, 니는 커피 흘릴
확인해 볼게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야, 왜? 그게 피 검사로 통풍이지 아니지 어떻게 하는데? 요즘 피 검사로 안 되는 검사가 어딨노? 이 피면 충분하다. 통풍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다니까. 야, 피 검사로 안 되는 것도 많거든. 아니거든. 이걸로도 통풍 검사할 수 있거든. 피 검사로. 야, 피 검사로 통풍 안 되거든. 아니요, 양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더 뽑아드릴게요. 그럴까요? 하나 더 뽑을래요, 언니? 야, 네가 더 있다. 그만. 더 뽑자고!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이 통풍 검사, 통풍은 피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김천호 씨, 장예은 씨, 정답은 어떤 걸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먼저 이야기하세요. 네, 저는 정답 O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또 전국적으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뭐 피검사로 미래에 걸리게 될 질병까지 알 수 있는 요즘 시대인데 당연히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통풍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저는 좀 들었던 이야기가 달라요. 제 주변 분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여기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발작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뭐 피 검사를 한다고 해서 뭐 통풍이다 아니다 이렇게 찾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무승부는 아니죠? 교수님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무승부는 아니고 철원 씨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통풍의 진단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풍의 진단을 하려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통풍 그 발작이 발생한 그 관절에서 이제 관절액을 뽑는 것입니다. 이제 관절액을 뽑으면 보시는 것처럼 탁한 관절액이 뽑혀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편광현미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요산 결정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영상 검사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절 초음파는 이런 관절 주변을 초음파로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절 주변에 이렇게 이제 통풍 결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에너지 CT라고 하는 통풍 CT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노랗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이런 엄지발가락과 발목에 이런 통풍 결절이 이제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만으로는 사실 진단하기는 힘들고 이러한 영상 검사라든지 이제 관절 천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요산 결절이 관절 주변에 쌓여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지만 통풍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통풍을 네. 진단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통풍의 치료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엄지발가락이나 이 발목이 아파서 또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와 요산 저하 치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는 이제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왔을 때 하는 치료가 되겠는데 관절과 관절 주위에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작이 있을 때 단기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산 저하 치료는 몸속의 요산을 낮추고 관절과 주위 조직에 요산이 쌓이는 것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의 치료는 이런 통풍 발작의 치료와 요산 저하 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되고 가능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도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코리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단독 또는 병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혹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게 되는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리친, 콜킨이라고 하는 약은 이런 통풍 발작에서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되겠고
하지만 이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경우에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염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그런 부어있는 관절을 직접 모양을 관찰을 하고 그 관절 내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관절 안으로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확실하고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급성 통풍 발작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반복되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요산 수치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요산 저하 치료는 이런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급성 통풍 발작이 처음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풍 결절이 확인이 되거나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요산 저하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산 저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요산 저하 치료 재료는 알로퓨리놀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자일로릭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 요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북소 스타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제 용량이 40mg짜리가 있고 80mg짜리가 있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유리논 내지는 날카리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산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우리 몸속의 요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요산 저하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산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통풍 결절이 없는 경우에는 혈청 요산 농도를 6 아래로 낮추는 것을 권하고 있고 통풍 결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산 농도를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청 요산 농도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요산의 목표치는 이런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통풍은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통풍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통풍은 아플 때만 치료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풍은 만성인 질환입니다.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일 때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간헐기 통풍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단계가 통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통풍이 진단이 되게 되면 요산 저하 치료를 꾸준히 해야지만 이 통풍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통풍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약물 치료만으로 치료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식이 조절만으로 낮출 수 있는 요산 농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비약물 치료만 합니다. 그렇지만 통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식이 조절만으로는 힘들고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은 관절만 아픈 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그 관절 그 자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이 요산이 개설이 되면서 요 소변이 배출되는 길에 이게 요산이 쌓이게 되면 요로결석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만성신부전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그리고 혈관 질환들도 통풍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산 농도가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약제를 올리거나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반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개인별로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 조절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또다시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약도 참 중요하지만 통풍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네. 퓨린이 적게 든 음식 드시고요. 금주와 체중 조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네. 김지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